우리가 과학 지식이 하나로 늘어나는 과정은 완전 지식의 새로운 지평, 지평, 인식의 지평. 인식의 지평이 열리기 전에는 몰라요.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 지금 나는 이런 지금 시대를 어떻게 넣냐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죽음의 세계, 영혼의 문제, 이런 게 이제 조만간에 사이언스 영역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직도 사후의 세계나 이런 게 사이언스 영역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명확히 안 들어왔는데 저는 조만간에 들어올다고 봐요. 저런 게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전적으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왜? 지금 같은 관점을 우리가 인류가 거의 5,000년 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 거다. 뭐다 하는 거 관점을 종교나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갖게 된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점 갖고는 전 인류가 통용되는 그게 없었어요. 네, 지금은 거대한 관점이 변합니다. 자, 그 관점이 크게 바뀐 한 예를 내가 지금부터 한 10분에 걸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관점의 변화. 자, 따라서 외계 행성. 그게 바로 외계 행성이에요. 저도 최근에 아주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쪽을 바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을 내가 봤어요. 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거 내가 잘 해놨네. 자,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자,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에 나가 있는 4개의 인공위성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뭐 명확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본 이야기들입니다. 4개의 인공위성 내가 미리 적어줬죠? 자, 따라서 허벌, 찬드라세카르, 케플러, 스피처. 자, 다시 한번 허벌, 찬드라세카르, 케플러, 스피처. 이걸 옆에 친구 이름처럼 빨리 해야 돼요. 친구 이름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관점의 변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친구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수도 없이 하루 종일 발음하든지 할 거 아니요. 그만큼 야들을 불러줘야만이 관점이 바뀝니다. 저는 케플러라는 이 단어가 지난 보름 동안에 하루도 안 떠나요. 한순간도 안 떠나갔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저 또 케플러. 예. 대단합니다. 돈이 얼마 들어갔는가. 일단 돈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돈에 민감하니까요. 그런 관점 다 보잖아. 그 돈은 관점 명확하니까요. 케플러 인공위성이 돈이 얼마 들었느냐. 일단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서서 몇 년 걸렸느냐. 이 프로젝트를 입안한 사람이 17년 동안 4분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요 한 건을 갖고.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 뭐냐면, 따로 트랜시시라 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차폐 효과. 따로 차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이게 트랜지시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그려놓은 것 하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트랜지시입니다. 자,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외계 행성이라면, 어쨌든 태양 같은 별이 있어야 돼요. 별 주변에 행성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별 주변에 행성이 돌면, 우리가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거기서 나온 빛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따라 그거밖에 없다. 천문학을 빨리 하는 방법은 우리가 별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냄새 안 나요. 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보내줘요. 그래서 빛을 보내주는데 이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는 별빛이 가릴 거예요. 자, 목성이 태양을 지나가면 지구에서 보면 얼마나 가려질 것 같아요? 지구에서는 볼 수 없지 사실은. 안에 있는 거 보이세요? 전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성이 지금 그러니까 금성 위치에 있다면 태양을 가리면 우리가 보죠. 근데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걸 측정했어요. 그 누군데?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마젤란의 세계 항해가 유럽사에서 공식적 그 미션 이름이 뭐냐 하면요. 금성의 식 관측입니다. 따라 금성의 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성이 우리 지구 앞에 있잖아요. 태양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요. 이건 아마추어도 해요. 그 방송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금성이 딱 지나갈 때 태양에서 그림자가 딱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젤란이 세계 항해하는 공식적인 그 유럽사에 알려진 목적이 뭐였냐면 금성에 의한 일식을 찾는 거였어요. 그게 중요한, 그때 유럽의 각축전이 벌어졌잖아요. 그 식민지 쟁탈 그 초기인데 서로 견제를 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한다고 하고 갔어요. 실제로 그거 했어요. 그래서 마젤란은 일종의 천문학자입니다. 굉장히 천문학 관측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잠깐 보는데 목성이 만약에 식을 하면 얼마냐면 태양빛의 1%가 가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먼데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자, 요거 보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태양을 딱 가리면 별을 가리면 요만큼 빛이 줄어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뒤로 가도 가려져요. 그 가려진단 말이 되게 한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에 있고 자, 여기 X라는 행성입니다. X라는 별이고 요게 거기는 행성입니다. 요렇게 통과해요. 그럼 여러분들 가려졌죠? 태양빛이 가려졌죠? 자, 그럼 뒤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빛이 안 가려졌잖아. 그런데 뒤에 특징이 뭐냐? 뭐가 가려지느냐 하면 야도 행성도 빛을 내요. 따라 적외선을 내는데 이렇게 행성의 빛이 가려지잖아. 됐죠? 명하죠? 행성의 빛이 가려지는 적외선이 이어서 가려져요. 됐나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다른 정보를 갖고 옵니다. 우선 요걸 갖고 요 행성이 일단 금방 알겠죠? 요 지나가 가려지니까요. 그걸 뭐냐면 따라 트랜시트. 자, 보세요. 여기 약자가 뭐죠? 따라 트랜시트. 뭐냐면 트랜시트 엑소플래니터. 외계 행성이 태양을 통과할 때, 어떤 별을 통과할 때 그걸 스웨이하는 새틀라이트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속탑입니다. 자, 케플러 꼭 이해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이 17년 동안 4번의 나사 과학자인데 자기 연구소에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리젝 당했어요. 17년 동안. 드디어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는데 기여한 게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굉장히 비과학적 이름이었어요. 들어도 아주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옆에 있는 팀에 칼 세이건이 야, 그 이름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말고 케플러라 하라. 케플러가 된 거예요. 유명한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이름을 딴 거예요. 자, 했는데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인공위성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뭘 알았냐면 그때 당시에 언제냐면 올라가기 전에 따라서 1995년 전 인류는 외계 행성 딱 하나밖에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51 페가수스 B, 따라서 51 페가수스 B. 그 이름 아셔야 돼요. 워낙 유명한 별입니다. 51 페가수스 B라는 별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거 잘 들었어요. 자, 보세요. 51이란 말은 내가 다 적어줄게요. P이지는 따라서 페가수스 별자리에 별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수십 개 별 중에 51번째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1 페가 B,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용어를. 어떻게 내면 51은 페가수스 별자리에는 51번째 어떤 별이라는 거예요. 별입니다. 그 별에 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성을 봐요. 그 행성은 뒤에 영어 약자로, 소문자로 A, B, C 이렇게 적습니다. B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발견하면 C, 세 번째는 D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습니다. 요 별을 발견했어요. 요걸 발견한 방식은 트랜짓 이 방식이 아닙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도플러, 소위 말 경찰들 쓰는 레이저건 있죠. 속도제는 속도제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라디알 벨로시티, 도플러 현상, 레이저건입니다. 그걸 지구에서 인공위성이 쏘갖고, 아니, 인공위성 아닙니다. 이건 지구에서 쏘실 거예요. 해갖고 쟀는데 요거 한 건밖에 못 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뭐 대단했어요. 누구나 다니까 교과서 다 나오니까. 1995년도는 전 인류가 외계 행성이 딱 하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드디어 2009년 바로 케플러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버린 거. 드디어 그 과제가 채택이 돼갖고 트랜sit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이 방식이 채택이 돼갖고 인공위성이 쏘아 올렸어요. 천문학적 돈을 쏘갖고 케플러 인공위성이 올라가갖고 어떻게 됐냐면 대략 6년 동안 오퍼레이션 했는데 9년 정도입니다. 했는데 몇 개? 53만 개. 이제 좀 놀라운 소리 나네. 53만 개 별을 측정했어요. 그 중에 3,000개 이상이 외계 행성일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또 그 추정한 거 갖고 다 안 돼요.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하는 방식이 이 방식을 또 채택을 해요. 2개 해갖고 최종 과학적으로 이거는 행성이라고 증명된 게 따랐어요. 2,602개. 2662. 예, 놀랍죠. 진짜 놀랍죠. 자, 요 그림입니다. 내가 그려놨어요. 거기에 도대체 어디를 받느냐 하면요. 이번에 몽골 가르쳐면 다 그렇게 주는데. 자, 여기 또 백조자리. 백조자리의 극히 일부 요겁니다.
요걸 거의 9년 동안 측정해갖고 요 빨간 사각형 속에만 53만 개의 별을 측정해갖고 2,600개의 행성을 찾아냈어요. 놀랍죠? 네, 놀랍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요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면 행성이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사건 있고 나서 지금 이 케플러 위성은 스탑했습니다. 정지하고 곧장 테스가 올라가고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추정하는데 이쪽에서 나오니까 우주에는 별이 지금 밀크웨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계산했잖아. 그거 다 필요하다고. 몇 개야? 1,000억 개. 대략 2,000억 개 있다는데 2,000억 개 별 중에 항성이 그러니까 4개 행성을 갖고 있는 항성이 500억 개. 그래서 그 중에 이주 가능한 행성의 개수가 505억 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추정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지금 최근의 자료는 더 놀라워요. 별의 숫자보다 행성이 더 많아요. 네, 자, 따라서 인식의 전환. 상한 끝. 상한 끝이. 별의 숫자보다 행성의 숫자가 더 많다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류가. 그러면 이제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면 행성이 자 많다는 그 지금 내가 그 책을 지난번에 소개해 줬는데 아직 소개 안 했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태양계가 생기면 별이 생기면 목성 같은 거대한 행성들은 3개 이상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성 같은 큰 질량의 행성이 3개 이상 만들어지면 서로 산란을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중력이 동작에 간섭을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는 그 별 가까이로 이동을 하고 하나는 약간 멀리 이동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별의 인력군을 벗어나 버린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로 떠돌이 행성. 지금 떠돌이 행성을 추정하는 게 몇 개냐 하면요. 우리 밀키웨이 별의 개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요 적어놨어요. 떠돌이 행성이 따라 4,000억 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년 내로 이쪽에 AI 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10년 내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1995년도까지도 행성이 하나밖에 없다고. 행성은 지구, 태양 같은 행성은, 행성계를 갖는 거는 극히 일부에 있긴 해도 가까스로 찾을 거라는 그 개념하고 별의 개수보다 행성이 더 많다는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주 가는 행성이 5억 개가 있대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일단. 자, 따라 갈 수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별까지 가는데 아마 1,000년씩 걸립니다. 원리적으로 갈 수 있어요. 1,000년 이상 걸려요. 뭐 1,000년까지 살 사람은 없으니까 SF 보면 내용목실에 들어가고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그 SF 처음 딱 봤었는데 그 대목 아직 기억나더라고. 그 영화 몇 년 됐죠? 그 뭐야? 인터스텔라 그 대목 나오잖아요. 어떤 행성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그 모선 우주선에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렸겠는데 그 지나가는 말로 그러잖아. 뭐 얼마나 있었나 했더니 20년간 누고 있었다 그러잖아. 네. 근데 그 대목 그 대사가 아직도 쟁쟁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허탈하게 20년 있었어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 그 깜깜한 밤하늘에, 아무도 없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 철제 지옥 같은, 그 쪼매난 감옥 같은 데를 한 사람이 영원히 고독하는 침묵 속에서 20년간을 깜깜한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 사람 내면의 세계를 한번 구성해보세요. 나는 그 영화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 그 대목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20년 있었어. 예. 자, 근데 별로 가는 이야기는, 저 행성을 가는 이야기는 20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얼음 속에 한 1,000년쯤 들어갔다 다시 깨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그럼 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까지 가기는 어려워. 화성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립니다. 화성은 아마 곧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 준비를 합니다. 화성에 사람 보내는데 가장 관건이 먼저 옛날에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프로젝트 하는데 화성에 보내는데 기술적으로 문제 없어요. 지금도 됩니다. 6개월 정도 갈 수 있는 로켓 있고 다 돼요.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좁은 공간에 우주인들이 심리적으로 그 좁은 공간에서 6개월간 몇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이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야.
히스테릭해가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그 쪼매는 우주선 한 텀에다가 쪼매는 공간에다가 와 세상에 파란 보리를 심어요. 와 감동적이에요. 보리 사시 쫙 나는 그 푸른 걸 보고 사람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견뎌요. 예. 그 관계예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까지 가는 데는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로 갖고는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 알아내고 싶은 정보는 뭐냐면요. 가장 초미의 정보는 우주에 우리 혼자냐 이 문제예요. 예. 칸텍 영화에 나온 계속 대사가 그거예요. 우주는 우리 혼자만 있기엔 너무 광대하다.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 있기에는.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지금 가장 알고 싶은 지식은 뭐냐면 박테리아 내비는 상관없다. 생명이라는 라이프라는 현상이 생명의 현상이 어디 우주에 지금까지는 어떤 데서 발견 안 됐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심지어 중앙과정에서는 거의 회의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과학자 일부 그룹들은. 어쩌면 생명은 지구의 아주 유니크한 현상이고 이거는 진짜 어브너널한 현상이고 설명할 길이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한동안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화성에 바이킹호가 언제 갔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바이킹호가 갖고 생명 실험했는데 당장 없어요. 지금 화성에 몇 번 갔는 줄 알아요? 내 데이터 보니까 뭐 세상에. 화성에 인공선을 40번 보냈습니다. 그 중에 착륙한 거는 몇 건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화성에 40년 했는데 생명 나왔어요? 틀려요.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드릴까지 합니다. 지금 로봇이 들어가갖고 화성 표면을 드릴 해가까지 전부 다 뒤졌는데 아직 없어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거의 주류는 없다고 지금 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찰나인데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완전히 다른 페이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쪽에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지금. 뭐냐면 별의 개수보다 행성의 개수가 많을 수가 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인공에서 쏘아올라가 점점 그쪽으로 과학계 주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딱 떴습니다. 그러면 좋아. 우리 그까지 뭔가, 그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어. 그 생명이 사느냐. 박테리아한테 어떤 생명체 있을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과학계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지? 그거 안 가고, 유일하게 빛만 갖고 저쪽에 생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의 힘입니다.